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미입니다. 오늘은 당뇨의 운동요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으시는 경우에 참 이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식이요법만큼 중요한 것이 당연히 이 운동이고요. 먹는 거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요새 너무 넘쳐나고 먹는 게 즐거움이다 보니까 사실 먹고 싶은 만큼 조금 먹고 나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이 어쩜 더 적극적인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운동이라는 거, 특히 당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는 당연히 유산소 운동, 무산소, 즉 근력 운동이 되겠죠. 근데 제 주변에 보면요, 이 당 조절하시기 위해서 운동하시는데 대부분 유산소 운동 쪽에만 애정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유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당이 올라갈 때 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 운동 자체가 당을 태워서 조절해 주죠. 그러니까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유산소 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는 그때뿐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걸으시는 동안에 근육도 좀 생길 수 있고 대사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당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이고요. 반면에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한번 근육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이 근육을 활용해서 유산소 운동,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 없이도 당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유산소 운동의 장점은 바로 당을 해결할 수 있다. 단점은 그때뿐이다. 근데 여기에도 팁은 있어요. 우리가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운동하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30분, 1시간 정도 소화가 되신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고요. 운동의 강도는 당뇨가 있으시다면은 한 중강도 정도를 권해요. 너무 산책하시는 것 같고 운동 잘 안 되고요. 너무 고강도 운동을 하시게 돼도 당이 들쭉날쭉해지기 때문에 중강도 정도, 쉽게 설명드리면 좀 빠른 속도 정도의 운동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점을 드린다면 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상태이시거나 공복 상태에서는 유산소 운동을 심하게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이 너무 내려오거나 변화가 너무 커지겠죠. 이런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설명드릴 텐데 이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슐린을 못 만들어서 생기는 당뇨를 1형 당뇨라고 하죠. 보통 선천적인 부분이 많고 소아당뇨가 되겠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2형 당뇨입니다. 이거는 인슐린은 어느 정도 만들어내시는데 이 인슐린에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슐린이 만들어졌는데 효과적으로 근육에다가 당을 흡수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만한 근육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럼 이 근육에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이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3개의 당을 드셨다고 치시면 인슐린이 나와서 이 3개의 당을 잡아서 이렇게 가서 요 인슐린 수용체에다가 당을 붙이게 되죠. 그럼 이 당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데 대부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3개 중에서 1개 정도가 망가져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3개의 당을 먹게 되면 들어와서 2개는 흡수가 되겠지만 1개는 튕겨나가겠죠. 그럼 이게 혈중을 떠돌면서 당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의 개념은 뭐냐면 3개를 드시지 말고 2개만 드세요. 그래서 이 2개가 들어와서 2개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식이요법 좀 더 드시고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자, 근육의 양을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수용체가 하나, 둘, 세 개에서 6개가 되겠죠. 그러면 한두 개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3개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심지어 4개, 5개를 드신다 하더라도 해결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다만 이렇게 근육을 2배로 만드는 거는 쉽지 않고요. 조금이라도 근육을 좀 키울 수 있으면 수용체가 한 개 정도 망가졌다 하더라도 또 1개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또는 2-3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용체를 넓혀서 좀 더 드시는 음식이 흡수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육의 면적을 넓혀주면 당이 흡수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 근력 운동의 단점은 근육 1kg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육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일종의 투자예요. 언젠가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근육 운동 하실 때 가장 효율적인 거는 허벅지와 엉덩이 쪽. 그러니까 우리 왜 스쿼트라는 운동 하시잖아요. 이렇게 운동하시는 게 되게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우리 전체 근육이 한 절반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운동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좀 효율적으로 근육량을 빨리 늘릴 수 있고 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얘기를 드린다면 제가 뭐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인슐린의 저항성을 만드는 가장 큰 건 역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되면 당이 이유 없이 올라가요. 심지어는 감기만 걸려도 이유 없이 당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된다는 좀 뻔한 얘기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요법을 통해서 조금 더 드시더라도 효율적으로 당을 조절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